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과 엄마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친한 언니예요.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어떤 고등학교를 지원할지 고민 많으시죠?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던 엄마였고요. 지금은 한 아이의 대학 입시를 마친 엄마로서 오늘은 저와 저희 아이 경험담을 아주 리얼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갈림길의 기로에 서 있는 엄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 잠실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일반고를 보낼지 영재고 과고를 보낼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갈지 잠실에 남을지 또 잠실에 남으면 대치동에 자사고를 보낼지 송파에 자사고를 보낼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런저런 과정과 고민 끝에 저희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영재고를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선행이 많이 안 돼 있고 준비 기간이 짧고 또 아이의 사춘기와 그 시기가 겹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운 좋게 어떻게 영재고 3차까지는 갔었는데 결과는 3차에서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대치동 일반고를 목표로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또 대치동 일반고가 아니라 저희 아들의 뜻대로 과학고를 가게 되었어요. 대치동까지 이사 왔는데 말이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 수학, 과학을 잘하고 그쪽에 뜻이 있는데 준비가 늦어서 걱정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아들 같은 학생도 과학고에 붙었으니까 희망을 가져도 좋겠어요. 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완전히 이과적 성향이 아닌 친구들은 합격은 가능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학고의 생활은 정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재고, 과고 준비를 어릴 때부터 했고 또 학원 설명회를 자주 다니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보통 대치동의 학생들, 그러면 선행이 많이 되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과고, 이러면 선행을 많이 하고 1등만 하는 그런 중학생들이 합격하고 대학은 의대나 서울대를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과고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이고요. 저희 아들같이 중상위권에서 고전분투하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고는 등급이 나빠도 일반고보다 훨씬 대입에서 유리하다. 또 과고는 수학, 과학만 잘하고 국어와 영어는 잘 못하는 학생들이 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의 경우는 160명 정도가 정원이었는데요. 사실 같은 학교라도 그 각각의 학생들의 개성과 입시 스토리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공부의 양과 수준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던 저희 아들과 저는 과학고 3년의 과정이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전학을 갈까 말까, IQ 조기 졸업을 할까 말까, 수능을 할까 말까, 또 수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그 나이대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경을 모두 견뎌내고 무사히 입시를 마쳤고요. 지금은 아주 귀여운 공대 오빠가 되었어요. 이쯤에서 저는 저와 저희 아이를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과고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와 아이가 한 팀이 돼서 달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워킹맘이어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참여 수업 때도 학교를 잘 안 가던 무심한 엄마였어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었답니다. 그러던 제가 이렇게 교육 관련 유튜버가 되겠다고 나선 걸 보면 그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이 정말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거겠죠. 저는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항상 아이의 뒤에서 따라가는 스타일의 엄마였어요. 그래도 교육 카페에 활동을 하면서 입시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 내용을 잘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뭘 좀 알게 돼서 다시 그 과정을 겪는다면 그렇게 쓸데없이 헤매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입시는 아무리 설명회에서 많이 들었어도 자신의 아이를 대학 입시까지 끝내놓고 봐야 확실히 뭘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Q&A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경험담과 제가 과학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의 동생들이 궁금해하면서 저에게 물어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서울권 과고를 다녔던 경험담을 토대로 한 이야기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저와 저희 아이, 그리고 저희 아이 친구들, 그리고 후배 맘들에게 수많은 카톡을 보내서 제가 귀찮게 굴었고 인터넷을 수없이 뒤지는 그 힘들었던 여정이 있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1번. 과학고는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1등하는 아이들이 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요즘에 공부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과학고 진학을 원하는 엄마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과학고를 가려면 교육특구에서도 반에서 1등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같이 입시를 끝낸 엄마들은 그냥 과학고는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지만 어떤 엄마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과학고는 교육특구에서도 반에서 1등을 하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학교다 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중학교 때 잠실에 살다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중학교는 잠실에 있는 한 학교를 졸업했고요. 잠실은 그 당시에 대치동만큼 대입 결과가 좋은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특목고를 준비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영재고 과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특히 저희 아이 학년에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많았어요. 입시 결과만 봐도 저희 학년에서 서울 영재고만 7명, 그 외에 지방 영재고나 과학고를 합해서 5명이 갔으니까 영재고 과고만 13명이 간 거죠. 심지어 그 중에 국가대표 수학 올림피아드 선수도 나왔고요. 또 하나고, 상산고 같은 전사고와 외고에도 정말 다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전교권 친구들 중에는 의대를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대치동의 자사고나 송파의 일반고를 간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전략으로 특목고를 가지 않은 전교권 친구들은 거의 의대를 갔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교육특구의 중학교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교 30등까지는 정말 비슷비슷한 성적으로 굉장히 좁은 구간에 모여 있어요. 대치나 목동도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특구 지역에서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안 해도 과학고를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중학교 때 성적은 절대평가라서 등수는 생기부에 기록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과학고에 가보면 알겠지만 수학, 과학, 선행이나 심화 없는 중학교 내신 1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수학과학 성적은 중요해요. 수학과학 열정도 내신만큼이나 중요하고요. 2번. 수학과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에 B가 있어도 과학고 합격할 수 있나요?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A여도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는 1, 2학년 때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때는 자유학기제가 아니었고요. 암튼 저희 아이는 중3에 올라가서 영재고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통 영재고 입시를 치르다 보면 3, 4월에 자소서 쓰고 원서 쓰고 그 다음에 1차 발표하고 또 2차 준비하고 그 합불 결과를 기다리다가 다시 3차 시험을 치르고 또 결과가 나오면 여름방학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가 입시를 치르던 그때는 메르스가 유행이어서 아이가 지원한 학교의 3차 시험 일정이 갑자기 미뤄지고 저희 아이는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늦게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기도 했고요. 차라리 떨어질 거면 1차에서 떨어지면 빨리 마음을 잡고 좋았을 텐데 저희 아이는 운 좋게 3차까지 가는 바람에 3학년 1학기 내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영재고는 2, 3차 지필 시험이 중요하고 과학고는 내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 당시에 저희 아이의 선배들은 3년 내내 올 A를 받은 경우에만 과학고 합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영재고를 떨어지고 과학고 원소를 쓴다고 할 때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대치동 일반고를 목표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과고에 합격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희 아이가 다행히 1, 2학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떨어진 이유를 영재고 입시하느라 잠시 흔들렸다. 이렇게 정상 참작해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 아이가 과학고 1, 2차 서류평가와 면접을 다 통과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저는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독서가 취미라고 할 만큼 책을 많이 읽는 아이라서 선행은 많이 안 했어도 잡다한 지식이 많고 말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글도 잘 쓰는 편이어서 자소서도 괜찮게 쓴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교육 관련 카페에서 본 글이 있는데요.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교과 과목이 올 A였는데 수학과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불합격한 것 같다. 또는 올림피아드상을 몇 개나 받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들은 그때는 많이 속상했겠지만 오히려 일반고 가서 입시가 훨씬 잘 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게 입시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과학고에 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아이가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데 아이가 흔들려서 한 번 정도 시험을 망쳤다면 저희 아이를 보고 과학고 입시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편에는 저희 아이가 과학고를 진로로 선택하게 된 계기와 또 비교과는 어떤 걸 해야 하고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